그리고 수험생들이 세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질문 많이 했거든요. 2차 시험에서 2과목이나 차지하죠. 세법학 1, 2부. 근데 얘가 막상 세법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딱 보면요. 진짜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일단 뭐 세법학을 공부할 때 그것도 기본은 이제 세법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종 합격까지 함께할 마스터세법 고선미 세무사입니다. 최고의 와꾸를 자랑하는 재무회계 황윤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질문. 비전공자인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전공자라면은 시험 공부할 때 유리한가? 유리해요. 얼만큼? 태발의 피만큼? 눈곱만큼? 그 정도. 달리기 할 때 한 5발자국 정도 앞서서 출발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0m라면 5발자국 절대 못 따라잡잖아요. 하지만 마라톤이라면 어때요? 한 100m 정도 뒤에 출발해도 그 승패에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세무사 시험은 단기전이 아니라 또 장기전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학원 수강생 중에 전공자가 많을까요? 비전공자가 많을까요? 비전공자가 많죠. 비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히 회계세법 아무것도 모른다 가정하고 강의 진행하니까 비전공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라고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요. 처음부터 공부한다라는 초심자의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비전공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공부할 때 있어서 어떤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 순서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저와 함께 회계 원리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죠. 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법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회계 원리 듣고 중급 회계부터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또 중급 회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 놓으셔야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세법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목도요. 같이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는지 공부할 때 아니면은 이제 어느 과목을 다 끝내놓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있잖아요. 메인 과목이랑 병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메인 과목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냐 질문들 하시는데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한 과목만 공부하는 건 좀 지겹잖아요. 또 두 과목을 섞어서 하면 좋은데 좀 2차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과목 그 다음에 1차에만 나오는 가벼운 과목 두 개를 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셔서 감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법은 언제쯤 들어가면 좋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회계 원리만 듣고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보통 그 재무회계부터는 좀 병행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수험생들이 언제부터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세무사 시험을 직접 보신 고선미 세무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5월 말쯤에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뭐 5월 달이나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좀 일찍 시작하는 그 반이고요. 그리고 가을쯤에도 또 한번 시작하는 반이 있거든요. 한 9월 정도대로 해서 또 시작하는 그런 반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일단 5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은 동차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9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1차 과목 다 끝내는 그것도 벅차죠. 바로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객관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1차 시험 합격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10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너무 촉박하고 9월부터 1차에만 집중하면 충분한 시간이 나오니까 2023년 시험을 노리신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에듀윌에서 7개월 직장인이 합격한 사례 있었잖아요. 네. 그 신화를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순공부 시간 어떻게 되는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직장인 경험 있는 분이 직접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그 전업수험생이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할까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100시간, 농담이고 100시간? 6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에 60시간? 네. 그래서 그 전업수험생이면요 최소한 5, 60시간은 하겠죠. 직장인도요 비슷하게는 가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40시간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주에 공부할 시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평일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시간 그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나머지 부족한 거 다 채우고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래서 빼먹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40시간 정도는 항상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장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잖아요. 현명하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공부가 제일 재밌고 공부가 제일 쉬운데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농담이고요. 슬럼프 안 오게 관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으면 그 전에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그 시간을 조금 쓰고 빠르게 화끈하게
출근하게 해소하는 이런 요령도 공부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누나는 슬럼프 올 때 어떻게 좀 극복하셨나요? 저는 술 마셨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무한도전 보면서 술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근데 얼마나 먹었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덜 취하는 술로 마셔야 되니까 막걸리로 마셨었거든요. 막걸리 좋아요. 막걸리 한 병이면 취했어. 그래서 한 병 마시고 또 공부했어요. 그래도 40시간 채워야 된다 그랬죠, 직장인도. 그래서 또 공부했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임이 낙이었어요. 스타라는 게임은 짧게 한 판에 20분, 30분이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또 금요일 밤마다 이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이 즐거우려면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공부 그지같이 한 다음에 PC방 가면은 죄책감 들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짧게 즐거운 일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장기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꼭. 그리고 학생들이 1차 과목 목표 점수 각각 몇 점 잡아야 되냐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목표 잡아야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세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질문 많이 했거든요. 2차 시험에서 2과목이나 차지하죠, 세법학 1, 2부. 근데 얘가 막상 세법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딱 보면요, 진짜 막막하거든요. 이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일단 뭐 세법학을 공부할 때 그것도 기본은 이제 세법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 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법 규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법 조문을 쫙 써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사례형으로 응용을 해서 내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법 조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대답하려면요, 막상 내가 이 챕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쓰려면 안 써져요. 그래서 목차를 좀 따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차별로 해서 만약에 이 목차라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쭉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목차만 딱딱딱딱 정리하시면 그러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풀어냈다면 그럼 점수 주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판례를 보실 때에도 그걸 응용해서 나 같으면 어떻게 얘를 판결을 했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판례를 보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되시지, 그냥 판례를 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론을.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광고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 에듀일이 자랑하는 세법학 강사 원현대 선생님이 세법 마인드맵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그 세법학의 체계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체계를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세법 마인드맵, 수험생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즐거운 Q&A 시간이었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다음 달에도 또 촬영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한 번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